자, 사학계획서가 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학계획서가 뭘까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뭐 동그란 공이 한 3가지가 있고 뭐 글자가 적혀 있네요. 일단 사학계획서를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 또는 가게를 연다고 했을 때는 무턱대고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금은 얼마나 정도 들어갈 것인지,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사람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구체적인 텍스트로 나타내 주는 것,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어떤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기술성과 시장성 그리고 사업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몇 가지로 쭉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나눠보면 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을 위한 하나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내 돈만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요즘 최근에 나오는 특히 지식 서비스 관련된 아이템들은 자기 돈만으로 하기는 좀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융자나 또는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 그다음 네 번째, 벤처기업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노비정 또 이런 것들을 받는 인정을 받는 어떤 여러 가지 목적,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양식이 바뀌어지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얘기는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사업계획서는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나눠지는데, 내부용은 뭐 말 그대로 본인 혼자 또는 이 기업 내부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던 투자를 받는다든지 정책 자금을 받는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에 과연 이 내가 만든 사업계획서를 평가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펴볼까 본다면 당연히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형식의 양식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사실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 아이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뭔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잘 평가를 하지만, 이런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밑에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런 이 심사자 또는 평가자들은 자기 자신이 창업을 잘 하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사업계획을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사업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 또는 이 사업을 한다면 무턱대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는 한 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2개, 3개, 4개 많은 개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2개, 3개, 4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특히 자금이라든가 또는 운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하나에만 집중해도 사실은 모자란 그런 어떤 핵심 자원들입니다. 그런 자원들을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 쪽에 이 분산해서 하기는 좀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아이디어 몇 개 중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추출해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예비 선별 단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비 선별 단계에서 2-3개 정도의 아이템을 선별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사업적인 분석을 거쳐서 하나의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올바른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이 관련된 아이템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가 왜 중요할까? 자, 제가 앞에 텍스트로 나타냈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이 아이템은 아직까지 실현화된 게 아니고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문서로 나타낼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한 번만 작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장 단계에 필요한 각각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이 사업계획서는 늘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 의견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치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업계획서에 내가 어떤 숫자를 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 숫자 자체가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타인으로부터 자본을 차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텍스트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이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은 이 일반적인 시제품, 여기 다시 말해서 제조업 관련된 기본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보통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필요할 때 또는 계획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순서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각 단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